화창한 날 도로주행 교육을 해주실 강사 할아버지가 차에 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급변했다는 거죠. 처음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호칭은 이 친구야 였는데 점점 이 새끼야 혹은 이름 자식아 이 자식이야 이렇게 변해갔죠. 사실 이게 운전 알려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화딱지나거든요. 왜냐면 뭐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혹은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소심한 저는 더욱 긴장의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엉켰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나씨 아이씨 나 손을 뽑아 확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러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진정시켜주셨고 진정시킨 마음으로 차선 침범을 할 때마다 잘하네 좋아 그래 그 뒷차가 와서 치워맞기 딱 좋다 그래 시계 아주 라고 말씀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신호대기 중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한 차를 보고 제가 저건 뭐예요? 라고 말하자 너의 3개월 뒷모습이야 자식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자식 말이야 아주 내가 말씀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고 교육이 끝나갈 쯤 나랑 너랑 누가 더 오래 살까? 뭐 젊으니까 너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면허 따는 순간부터 가는 데 순서 없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볼때 이 새끼야 이 자식아 라는 교육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 강사님 감사했습니다. 재민이네요. 때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영어 선생님은 나이가 꽤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성함이 독특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오원자. 원자가 5개죠. 오원자.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 늦게 오시고 한 명을 지정해 문장 읽기와 해석을 시킨 후 꼬박꼬박 조는 게 일과였습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 오늘 중간고사가 끝나고 웬일로 영어 선생님이 제 시간에 딱 등장했는데 잔뜩 화가 나 보셨죠. 손에는 사랑의 매를 꼭 쥐신 채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중간고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전 학년 중에 2학년 영어 성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 반이 꼴찌야. 14반 중에 꼴찌야. 바로 화를 내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선생님이 소리쳤죠. 90점대 나와! 90점대인 아이들이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선생님은 손바닥 대! 무려 90점이나 맞은 아이들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였죠. 나 겁나 맞았겠네 거기 있었으면. 아니 세상에 90점이면 완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90점대 아이들이 한 대씩 맞고 자리로 돌아가자 이번에 선생님이 80점대 나와! 하더라고요. 80점대 아이들은 손바닥을 2대씩 맞았죠. 상황을 파악한 저와 짝꿍은 서로를 쳐다봤죠. 야야야 너 영어 점수 몇 점이야? 나 30점. 그래 나도 30점인데 어떡하지? 이 분위기라면 분명 7대를 맞을 게 뻔한 상황이었죠. 평소에 그렇게 힘없는 할머니로 보였던 영어 선생님이 보약이라도 해드셨는지 힘차게 풀스윙을 날리더라고요. 저와 짝꿍은 머리를 굴렸죠. 어차피 시험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40점대 나가자. 한 대라도 들 맞는 게 낫잖아 그치? 그때 걸리면 어떡해. 야 50명이나 된 애들 시험지를 언제 다 확인하냐? 분명 모르실 거야. 대충 40점대 나가자고. 착하다 그래도 한 50점대 나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40점대 나와! 라고 하셨고 저와 짝꿍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앞으로 나갔죠. 선생님은 애누리 없이 6대를 정확히 때리더라고요. 그 아픈 와중에 와 여기서 한 대 더 맞았다간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얘기를 나누며 40점대에 나가기 진짜 잘했다고 서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30점대가 불려지기를 기다리며 선생님을 바라봤죠. 선생님은 깊은 한숨과 교탁에 사랑의 매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못 가르친 거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데 이것들이 공부들을 안 하고 목소리로 교실을 앞두는 선생님이 한탄을 듣고 있자니 살짝 반성도 드는 찰나죠. 그런데 이어진 선생님의 한마디. 다음은 30점대! 40점대 밑으로는 매 맞을 가치도 없어. 너희들은 깊이 반성하도록 해 마음으로.
그거 봐, 못하려면 아주 못해야 돼. 무시당할 정도로 못해야지. 그렇게 저와 짝꿍은 괜히 머리 굴려다가 6대나 맞아 퉁퉁 부어서 오른 손바닥을 쳐다보며 말없이 영어 수업을 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늘 바르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이때 배웠던 것 같아요. 문득 원자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솔직해야 돼, 사람이. 그럼 못하려면 30점 완전 못해야 갈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의 신랑을 담당하는 잠실남입니다. 잠실에 잠실에 사시나 봐요. 예. 잠실남. 금요일 밤 각 씨와 피자와 맥주를 곁들이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영재 발굴단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에 군인들이 마구 나오고 부사관, 대위, 중위, 장교 등등 군인 계급들이 마구 쏟아지자 각 씨는 이것저것 저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그러다가 3스타 이야기가 나오길래 별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바뀌는 명칭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별 하나는 준장, 2개는 소장, 3개는 중장. 설명 후 저는 그럼 별이 4개면 뭐게? 라고 아주 쉬운 퀴즈를 냈어요. 네? 각 씨가 이 쉬운 퀴즈에 답을 못했어요. 저는 힌트를 주기 위해 각 씨 아랫배를 누르면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대장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러자 각 씨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자고? 별이 되겠네. 포스터는 자국이군요. 별이 5개는 침대인데요. 어이, 자국님 오신다. 자국의 자국. 엄청난데요. 야 어떻게 보세요? 자국이 전 8만 원. 저도 8만 원이요. 제목이 묘하네요. 로봇 청소기 뜻밖의 여정. 로봇 청소기가 어딘가 잘못 갔나 보네요. 제가 볼 때. 예전부터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떨어지는 사이즈인데 아직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중고를 구입했어요. 요즘 로봇 청소기처럼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닦는데 또 닦은데 또 닦고 뭐 하더라고요. 또 만족하고 청소를 할 때 로봇 청소기를 돌렸는데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주장한다. 그래서 제목이 로봇 청소기의 뜻밖의 여정. 열어놓으면 안 돼 그랬잖아. 딴 데로 간다고. 어디 하나 치킨 내려가 엘리베이터 탔나? 현관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이랬는데 복도에는 없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놀라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봤지만 로봇 청소기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찾을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헤맸어요. 저기 혹시 인상 청소기 보셨어요? 청소기요? 네, 로봇 청소기 집에서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들고 이야기하다가 발실이 생겨서 집을 놔두세요. 아이고 뭐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고 날 텐데 방송해야겠네. 집에서 방송을 하셨어요. 저기 주민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주변에서 회색 로봇 청소기를 보신 분은 관리실로 연락을 받아오며 자동차가 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나간대요. 로봇 청소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됐는데 저희 집하고 꽤 멀리 떨어지고 오셨어요. 다시는 문 열어놓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와, 아니 계단이 없는 데인가 보다. 이 엘리베이터가. 자, 얼마? 얼마 전 삼촌이 계신 미국에 갔을 때 전해든 이야기입니다. 삼촌 댁에 지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가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잠시 집에 혼자 계시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서 잠깐 주문을 갖고 서셨다가 할아버지 치킨 전문점을 발견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주인보다 배고픔이 앞서 그대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주인을 들만들만 거리다가 남들이 먹고 있는 치킨을 보시고 나도 닭다리를 먹고 싶다 라고 경고하셨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꽃다운 학생이에요. 우리 집이 여왕리. 즉 어머니는 한강뷰 하시는 분이세요. 성격이 옥하니 방금 잘 트고 무엇보다 건강이 술중에 많이 크시죠. 때는 저희 엄마의 꽃다운 시절 20살.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은 평창을 끼고 나란히 걷고 계셨어요. 엄마는 인도 안쪽, 친구들은 인도 바깥쪽을 걷고 계셨죠. 그때 어머니가 감기가 끄고 싶으셨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걷고 있으면 감기 소리 못 나니까 그냥 껴야겠어.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열심히 감기 느끼는데 친구가 자꾸 엄마를 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면서 이상하다. 또 엄마를 보면서 멈추더니 진짜 뭐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꾸준히 먹는 쪽에 뒤를 돌렸고 친구분도 그래서 엄마를 길 안쪽으로 밀었답니다. 참다 엄마가 언제 가시나 말라고 자꾸 내놔. 그랬더니 엄마 친구분께서 그냥 우리 길 오토바이가 따라왔었는데 왜 자꾸 없지? 거대한 엄마의 발음 소리가 오토바이에서 들렸던 거야. 후다다다다다다. 그 말씀을 20년 전에 지금도 여전하세요. 제목이 아주 독특하네요. 휴지 환전. 서울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여름 한 친구놈이 취직했다며 고기를 쏜다고 하자 이게 웬 떡이냐며 저와 제 친구들은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라 뽕을 빼겠다고 점심까지 굶고 간 저는 술도 먹지 않고 오로지 고기만 먹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제 뱃속에는 5인분이 거의 날것의 고기가 들어갔고 저를 어이없게 보는 친구들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가던 길 그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그것도 제 인생 제 3위 안에 드는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놈이면 엄청난 놈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화장실 가지 않는다면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저는 급해졌어요.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명언을 떠올렸고 뭘 돌아가 급한데 떠올려 갑자기. 너무나 급하지만 신중하게 가략하게 체류한 집중하며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는 3칸이 있었고 그중 2칸에는 공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칸이 비었다는 점을 감사하며 남은 칸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시작된 엄청난 사운드. 고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골뱅이 샵샵 뭐 달러 마선 무선료 폭발하는 소리로 화장실 통째로 울릴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장을 비워냈고 한 차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 내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쌌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화장실 내 싼 게 어디냐? 내가 쌌다는 건 모른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봤을 때 휴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여기가 비어있던 게 휴지가 없어서였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지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에서 그냥 바지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담. 아이고 뭐야?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바지를 내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거 뭔 소리야 이 사람. 그러다 누구랑 마주치면 그렇게 많은 생각할 때쯤 옆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내렸다는 건 휴지가 있다는 증거. 저는 다급히 물소리가 난 쪽으로 노크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똑같이 노크를 하더군요. 응답을 받은 전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휴지 좀 있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는 좀 더 크게 말했어요. 저기요. 휴지 있습니까? 그러자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휴지가 밑으로 쑥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동하며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또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자 밑으로 휴지 한 뭉치가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 휴지를 받았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을 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뒤처리를 마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황급히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옆쪽 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 그곳에는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자신은 10,000원 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며 5,000원을 거슬러 준 거예요. 신사분은
문소리를 내며 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5천 원 정도고요. 5천을 거슬러는 거 진짜 웃긴다. 만 원을 받지 말았어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 어여쁜 수험생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생긴 일이에요. 한창 숨바꼭질 영화가 흥행할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 땡땡아, 우리 주말에 숨바꼭질 영화 보러 가자. 그거 재밌대? 전문가 뭐야? 야 그냥 보자, 재밌대.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그 친구 말만 듣고 영화 보러 갔죠.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영화관에서 거의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을 때였어요. 가뜩이나 공포 영화 보고 무서워서 바짝 긴장하면서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빨리 걸었는데도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 아저씨와의 간격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죠. 결국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게 됐는데 전 침문을 눌러 그 아저씨 누르지 않았어요.